TBS NS의 이병왕 기자입니다. 국민일보의 김동욱 기자. 예. TBS 청소년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장훈철. 교회시는 특종 내셨다고. 뉴스엔조 이용필 기자입니다. 기독공부 최현창 기자입니다. 에큐메니아 임부영입니다. 가스펠스의 정선 기자입니다. 예, 비대위의 부탁선 목사입니다. 아니 비대위 이신성 목사입니다. 예, 이용현 목사입니다. 네, 비대위 김수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희 목사입니다. 저는 비대위에서 대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장병준 목사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비대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수원 목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무덥고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이 더위 못지않은 때일 정도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총회재판국 최종 판결이 어쨌든 8월 7일 날 있는다라고 지금 선언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중차대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비대위 입장도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총회재판국에 관한 기대도 우리가 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또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소외들이 있었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입장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도 좀 지대해 주시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도 함께 좀 나눌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행은 첫째는 최근에 알다시피 지금 재판국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끌어져 왔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도 기사가 됐습니다만은 총재판국이 이렇게 국원들 중에 일부가 향적대를 받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총회 재판국에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총회 재판국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비대위는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일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8월 29일 날 수요일입니다. 9시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그 서울 동남로의 봄 노예를 한 여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8월 7일 재판을 앞두고 8월 6일 제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재판국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 재판국 사정과 형편은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그동안에 이제 재판국이 마냥 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이 재판국 안에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루어지는 게 신중하고 좀 제대로 잘 판단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그리고 좀 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힘을 좀 몰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많이 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이번의 판결은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어떤 결과라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호소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공정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정재판이라고 하는 게 누구 편 들어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편 들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리가 있고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서 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우리 비대위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법정에 뭐 끌고 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바람은 진정한 공정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국이 제대로 좀 판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반드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쪽 봐주고 저쪽에서는 저쪽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일관성이 있는 판결을 저희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에 하나 어떤 분들이 우리처럼 우리의 소를 기각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우리들의 입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권징 재판이 지금 계류 중인데 이 건마저도 이번 이게 결의 무효 소송의 판결과 같은 결로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를 면직 출규한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정중하게 재판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할 테니까 대신에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법리 따라 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른 판결이 되어서 이게 좀 정의가 깨끗이 이번 기회에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비대위에서는 즉각적으로 명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8월 7일 날에 있을 재판에 대한 혹여 이제 우리가 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주변에 우려 섞인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는 총회재판국을 신뢰하고 또 총회를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판결이 떨어지든 우리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는 판결을 반드시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판결이라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하시죠.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나 요건 나중에 이따 그 마지막에 같이 궁금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노예와 그러니까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기이신 최규희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존의 뭐 예를 들어 헌법위원회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계속 기사가 되어 왔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희가 8월 7일 변론기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선고무효 소송도 판결이 난 날이 원래 변론기일이 잡혔던 날이지만 근데 공개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판부원들이 이제 판결을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재판부 모임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합의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판결이 선고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변론기를 이제 요구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이제까지는 그 전에는 28조 6항에 대해서 헌법위원회 해석한 것이 뭐 이제 효력이 없다 막 이런 걸로 한참 초반에 다퉜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다. 그리고 아직 개정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돼야 될 조항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이미 재판국 내에서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원고나 피고나 뭐 다 이제 이게 이미 그 부분은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이번에 쟁점은 그럼 28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서 말하는 그 조항이 명성교회에 적용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법조항은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다. 실은 이 주장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2014년 그 99회 총회 때 이 목회지 대물림법이 그러니까 그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때 은퇴한 위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그 항에 대해서 그 항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결이 됐어요. 3분의 2가 안 되어가지고 원래 이제 재석 1,054명 중에 찬성 610명이어가지고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법 조항을 만들 때 은퇴한이라고 했던 그 조항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의 뭐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 변호인도 그렇게 재판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은퇴하는 목사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실은 뭐 ing로 해석한 거와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동시에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은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청빙을 하고 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아주 좁혀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법 제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 그 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에 이미 은퇴한 목사님들의 직계비속이 세습하는 것, 그 목회지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라는 총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그 제정 당시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시점 당시 제정 당시 시점에 은퇴한 목사님들의 직계비속까지 나중에 후에 그 교회에 와서 사역하시는 거, 이렇게 직계비속을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제 총대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결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볼 때는 법 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직계비속 이렇게 저희는 그것이 법 제정 당시에 총대들의 공감이나 어떤 취지와 맞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이미 저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말의 유희와 같다, 말장난과 같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 명성교회는 뭐 은퇴하신 지 몇 년 지났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마치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법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 묘사를 하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명성교회는 그 사이에 누가 뭐 담임을 하신 적도 없고 은퇴는 먼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 목회지 대물림 금지라는 법은 실은 그 선임 목회자의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이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공감하고 그래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 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당하게 바르게 판단해서 공정한 판결을 이번에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하자면 그때 처음에 2014년도에 그 상황이 부결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그걸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 이전에 은퇴한 목사도 평평생 원칙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행 규정을 이제 거기 조항을 3항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거는 소급 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에서까지 적용하는 건 법으로도 맞지 않다. 그건 지나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시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은퇴한 목사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계철 목사님이 산정원 교회에 계셨는데 지금 그의 손자가 되는 추승종 목사가 거기에 부임한다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임을 한다는 건 다 박수받은 일인데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잖냐. 그런 게 사실 현장에서 얘기가 되었었고 그걸 공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퇴 후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나 아니면 사후 10년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이 적용되는 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한 은퇴 후에 한 10년 후에 아니면 사후 10년 후에라고 하면 그거 막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대위에서도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현장으로서는 워낙 막강한 그 우리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서 이게 제대로 청백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분명한 세습이다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작년 10월달에 진주노회에 비슷한 건이 있었던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은퇴하는 목사는 좀 있으면 은퇴하지 않냐, 당연히 은퇴한 목사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 목사님 얘기했지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원래 법이 제정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 참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처럼 그걸 용인을 해버리면 은퇴하는 목사는 안 되고 은퇴한 목사는 된다라고 하면 다 은퇴하고 후임을 하죠. 다음 날 아니 한 달 후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이런 좀 지금 법적인 부분들에서 지난 우리가 그 변론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명성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의 실제적인 28조 6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헌법위원회나 뭐 이런 분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성교회 측인 우리 김재욱 장로가 변론을 했던 거는 그동안 우리 김상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정말 많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런 부분이고, 아까 또 하나는 이미 이 결의를 한 부분들의 노회장 그 부분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총회에서 이미 재판국에서 그 선거 무효 소송이 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효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의된 이 결의 또한 무효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결의 무효 소송이 인용되지 않으면 사실 이 재판국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모순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빨리 결정돼야 될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제처럼 이렇게 불미스러운 재판국에 대한 국원들에 대한 이런 식사향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어져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과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바라고 있는 그 총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또 재판국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판결이 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 노회에서 우리 전 서기를 지내시고 또 우리 비대위의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이용영 목사님께서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원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그동안 문제됐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또 노회 임원회라든지 그동안 또 우리 노회에서 지금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노회 정상화를 위한 일들에 대한 사업들, 그동안 전개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예 소집 공문이 지금 보니까
7월 네. 27일 날 네. 어쨌든 그 공문이 왔는데요. 정기회 소집회권 해서 올림픽 파크텔하고 8월 29일 수요일 날 오전 9시 개회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예 정상화를 위해서 장로님, 목사님들 계속 서신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 서신에 관한 이제 답변서 같은 이렇게 임원의 입장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장 정도 해서 보내셨어요. 어쨌든 지금 8월 29일 날 노예한다고 지금 계획 공지는 보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절차상 옳은 건가라고 하는 생각도 일단 해봐야 돼요. 이 첫 번째, 직전 노예장은 소집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항의했다라고 이제 토를 달았는데, 사실은 법노예 소집권자는 직전 노예장에 소집할 수 있죠. 소집하는 달에 소집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6월달 모이기로 한 거는 그날 허락을 받았으니까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8월 노예는 도대체 누가 결의하고 모이기로 한 건지에 대한 결의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아시다시피 노회장, 부노회장 다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임원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노예를 합니다라고 하는 결의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공지를 하는 건데, 소집이 할 수 있지만 직전 노예장이 과연 이 회의까지 다 주저해서 이렇게 8월달, 그것도 8월 마지막 주는 사실은 가을 노예 소집 공문이 발송되는 주간이에요. 왜냐면 그 한 달 뒤가 시차례고 한 달 뒤가 노예이기 때문에 사실 8월 그 마지막 주는 가을 노예 어디서 합니다라고 공지를 보내야 되는 그 주간에 지금 노예를, 그것도 정기 노예를, 임시 노예도 아니고 소집한다라고 보내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업무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대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시켜서 자기네들이 나름 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노예 소집 공문이 이제 노회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겠죠. 가을 노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집 공문이 발송이 되면 저희가 업무상 목사에 관한 건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규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대회로 갖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 전에는 임원회가 목사에 관한 건을 일부 다룰 수, 교회 행정 편의를 위해서 다룰 수 있었는데, 소집 공문이 나간 후에는 목사에 관한 건을 다룰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점은 노예 소집 공문을 발송해서 노회장으로 세우지만 사실 노회장의 업무는 목사에 관한 건은 하나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날짜를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노회장 한 달짜리든 2달짜리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 의도가 관광치 못한 의도가 다분히 심겨져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노예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동안이죠. 1년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총선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딱 2달을 남기고 굳이 총회에서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으니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초대해드리자. 이거는 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식물 노회장으로 만들어서 2달 간시 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는, 그러고서 이제 정기 노회 때 이번에 또 그 부노회장들까지 아마 선출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부노회장, 목사 부노회장은 다음에 이제 노회장으로 당연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하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저는 사실 보선이 아니고 재선이에요.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노회장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라는 거예요. 보선 입장에서 지금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분회장 둘은 분명히 보선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분회장을 선출했는데 본인들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보선은 맞아요. 그러나 노회장은 보선의 차원이 아니라 재선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거를 다시 치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대로 한다면 가을로에 가서 정상적으로 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짐작하는 데는 굳이 임기를 두 달이든 한 달이든 채우도록 하고 이제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 본회의장을 선출해서 다음 회기를 채우도록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는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직도 한켠에서는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죠. 네. 노회 안에서 지금 이 8월 노회를 소집하려고 교회를 많이 섭외했겠죠. 그렇죠. 어느 교회가 장소를 빌려줘서 노회를 소집할 거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이 노회 안에 그 노회를 개최할 만한 교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상황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쓰십시오라고 또 선뜻 내놓을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림픽 바크테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들죠. 장소를 빌려야 되고 근데 그 대회장소만 빌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위원회 모임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속으로 방들을 다 또 섭외해야 되고 이 비용이 상당히 요구될 텐데 굳이 그 날짜에 정기노회, 임시노회도 아니고 이 정기노회를 굳이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차라리 2달 남긴 거 임시체조를 그냥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서 다시 이 8월 말에 가을로회 소집 공문 보내고 가을로회 해서 다시 노회장 승계하고 세우고 그리고 1년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꼭 2달 남겨놓고 이 비용도 들고 장소 섭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목회 일정상 8월 말은요 목사님들 자리를 많이 빕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다 그렇게 휴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하필 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면 저희는 회의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여주 끝이기 때문에 적어도 4시에는 나와야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날짜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담임 목사님 생각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이 날짜를 정해서 저렇게 강행한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회가 평안한 노회면 괜찮은데 지금 상당한 풍조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충분한 이해의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소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론화가 좀 노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차단이 되어 있어요. 워낙 강력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대표장로님하고도 함께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건전한 우리 입장을 전달이 안 돼요. 본인 선에서 듣고 그냥 말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전달하게 될 경우에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건전한 무슨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교회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빚어져서 참 그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8월 29일 날 노회가 순탄하게 좀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날 이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들이 이제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노회장 승계 문제. 그러면 2달 승계되자마자 금요일 날 공문 보내야 되고 저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공방이 상당히 차라리 그냥 2달 더 기다렸다가 11월까지 가자 10월까지 가자 라고 하는 이 논쟁이 아마 거세게 또 부딪힐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차기 노회장이 분회장 승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회장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성측하고
뭐 이쪽하고 또 나름 또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또 신경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문제 끝나고 나면 저도 요구대로 바라는 게 만약에 총대라고 하면 또 총대 선출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 큰 세 건이 그날 하루 이게 평안해도 사실 쉽지 않은 건인데 사실 저희가 이 선거 때마다 임원 선거는 가을에 두고 봄 선거에는 총대를 이렇게 둔 이유가 두 건을 하루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나누는 건데 올 8월 노회에는 이 두 건을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제 시간에 못 끝난다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우리 그날 다 수육이 배 나빠져야 된다 이제 저거 끝까지 해내려면 농담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안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회 화평을 위해서 제가 2달짜리든 1달짜리든 노회장으로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잘 정리가 되면 뭐 그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입장은 그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2달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사임을 했던 두 분회장 다시 추대해주고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대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회장이 자격 없는 분이 추천을 해서 노회에서 인준해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석이 그 추천 임원들 선거가 아닌 선출직이 아닌 그분들에 대한 추천권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노회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노회장이 노회를 순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 노회에서 인준받은 임원들이기 때문에 누가 노회장이 된다 해도 우리는 1년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에 이 공문에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벌써 노회장으로 추대한다 해도 식물 노회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건강한 노회 재정립이 아니다. 이거는 노회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또한 무리수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비대위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노회 정상화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일단 8월 29일 날 이제 노회를 하게 되면 그 총회까지는 총회가 이번에는 9월 10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총회 규칙에 의해서는 한 달 전에 모든 헌의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회를 뽑아서 이번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도 실제적으로 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제 김선 목사님이 총회에서 선거 무효가 됐는데 그것들을 재선거냐 아니면 보선이냐 이게 이제 핵심 논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 임원들은 당연히 보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채워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선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선거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 규칙에 노예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울러서 밝혀드리는 겁니다. 저 보선을 끝까지 주장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보낸 서신도 그렇고 선거 무효가 된 노회장이 임명한 그 선출직, 그러니까 임명직 임원들이 과연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전번에 그 자격이 법원 그러니까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편지 쓸 때는 지금 우리 노회에는 선출직으로 뽑힌 서기 하나만 임원이다. 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임원들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저게 이제 보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재판받으면서 비대위 재판받으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 무효, 노회장이 된 적이 없는 분에 의해서 직권으로 고소, 우리 비대위가 다
이제 고소당해서 결국 이제 뭐 출교, 그 견책 이게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노 회장이 선거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가 기소한 저 건이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판을 밀고 갔거든요. 이거를 유지해내기 위해서는 아마 저 주장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일단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8월 7일 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그럼 뭐 교회사에서도 좀 중요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 재판을 앞두고 8월 6일 날 저희가 총회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마지막 기도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뭐 아시다시피 설교자는 지금 전 새문안교회 목사이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와서 하고, 축도는 전 청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이 축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순천의 순천중앙교회 홍민식 목사님이 이렇게 맡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부분들의 법률적인 부분은 초창기 때 지금 저희들 그 변호를 맡은 송준영 목사님이 법률적인 측면들을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그 기도의 핵심적인 그 포커스는 재판국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마지막 기도회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그 교회 앞에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부끄러움 없는 재판을 해주기를, 정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기도회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여름 행사로 많이 바쁘고 그렇지만 정말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이 기도회는 거기 포스터나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그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라고 하는 여러 14개의 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신학생, 목회자 조직, 교수 조직, 그 다음에 평신도 조직, 그 다음에 그 숭실대 김삼만 이사장 퇴진운동본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해서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의 입장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의 핵심은 어쨌든 총회가 그동안 끌어왔던 이 결의무효 소송에 대한 건을 이번에 반드시 완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뭐 향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자는 강력한 의지들을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질의응답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마시고 쉬운 질문을 하죠. 뉴스의 신병원 기자, 예. 쉬운 거 하라고 예. 쉬운 거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8월 7일 날 아까 이제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변론기일로 홍보해왔고 내겠다고 자기들 내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는데, 사실 지금까지 볼 때는 그분들이 전혀 이걸 할 의향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그런 어떤 소스가 믿을 만한 건지, 근데 또 괜히 또 8월 7일 날 갔는데 또 뭐 유야무야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고급 정보를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총회 그 재판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번 이렇게 공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우리가 야 그날 될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총회 재판국이 그동안 얼마만큼 신뢰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달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마저 차기로 이게 넘겨지면 그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믿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리고 현 재판국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9월달에 총회가 되면 또 재판국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현 재판국에서 이번 판결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는 거의 다름이 없는. 그렇지 않으려면은 뭐 총회 전에 또 재판 기일을 또 잡아서 또 진행을 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저희는 만약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거의 총회 이후로 그리고 또 몇 개월이 또 지난 재판국 구성부터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난번에 뭐 저희가 뭐 소스를 밝히거나 이러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재판국 회의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런 원래 변론도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비대위 측에서 요청하지 않았고 이제 상대 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을 그러면 변론은 한번 하도록 하자. 그 대신 그날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그렇게 좀 합의가 있었다고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게 빨리 좀 판결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노래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주 좌충우돌하는 거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게 일관성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감내를 하겠어요. 그건 다 감내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총회 재판국에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주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르고 공정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래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용하시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거는 그건 우리고 이제 총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총대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뭐 최근에는 뭐 세습 어쩌라고 막 이런 발언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뭐 그 결의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막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라기보다 적어도 예장통합총회에서 재판국만큼은 이 총회 그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바르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노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문제를 다루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가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지금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수용하겠다는 건 마지막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실망케 하는 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감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비장한 지금 교련합니다. 우리 입장을 교련합니다. 우리는 면직 7개월을 하겠다. 그만큼 좀 간절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시자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염려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재판국원들이 너무 이거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을 봐주고 저쪽에서는 저쪽을 봐주자. 근데 일관성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적어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불리해도 우리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네, 일관성. 다른 질문. 너무 심각했나? 면직 출교 후에 전과 비교했을 때 삶이 좀 어떻게 변하셨는지. 근데 아직은 뭐 우리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네. 노회 재판에 대한 효력은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총회 재판의 판결인데 이제 두고 봐야죠.
사실 면직 출교 받고 나서 걱정은 많이 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 있잖아요. 교인들은 상황을 모르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조금 소식을 접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단 이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좀 응원해 주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감사하게도 뭐 당연한 교회가 다 전폭도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에게는 적은 일은 아닌 거죠. 교회를 특히 맡고 있다고 하면 쓸데없는 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조심스럽죠. 면직 출교에 대한 상고심도 그러면은 이번에 다 나와야 하는 거. 이거는 아니 이번엔 아니고 또 별건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 정보로는 8월 23일 22일도 따로 한 번 더 재판부 마지막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한테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한 관련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8월 7일 결정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리고 8월 그 마지막 23일인가 화요일인데 그때 제가 날짜 정확하게 하여튼 그때 마지막 그 재판 기일이 잡혀 있고 아마 그때 미진한 안건들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다뤄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받긴 했는데 아직 저희에게 뭐 필요한 부분 통지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권징 재판이기 때문에 권징 분과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건을 또 전원 합의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간단치 않게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원 합의부에서만 다룬다고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대로 바르게 잘 해야죠. 저희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제 혹시 기사를 쓰실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냥 기분 좋게 수용하겠다 그 차원이 아니고 분명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재판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부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총회 권위, 재판부의 권위를 그나마 그러면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아까 향응 이야기가 처음에 설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이게 이미 원칙적으로 세워졌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꾸 생기게 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그리고 총회 권위에 금기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부분들에서 신속한 재판들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들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선거 무효 소송은 패소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결의 무효 소송은 너무 확실하다. 전원일치 이거는 비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또 거꾸로 있는 일들이 염려스럽다는 얘기들이 이게 오히려 총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하니까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뭐 저희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지난번 어제 뭐 우리 신앙과 저 교회 신앙에서 터뜨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어날 법이 없잖아요. 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바로 빨리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염려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말씀을 더 우리 뭐 비대위원들 목사님들 한 말씀 뭐 하시거나. 예. 다름 아니라 이제 저희가 복노회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에서는 총회 총대를 뽑고 이제 총회로 파송을 하는데요. 이번 노회 때 총대를 뽑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것도 아직은 왜냐하면은 이런 좀 예가 있는지 선례가 왜냐하면 총회는 벌써 소집 공고가 났고 다른 노회는 총대들이 다 뽑혔는데 우리 노회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기한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총대 명단을 제출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8월 말에 노회를 하고 총대를 뽑고 참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기자분들이 뭐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취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회 업무상으로는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총대 모임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천된 부서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총회 장소가 어디니까 또 어디서 모여서 출발하니까 이런 공지를 다 하거든요. 이게 한 달 전이고 이제 그때 서기는 노회에다가 총회에다가 이제 다 정리된 걸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열흘 한 10며칠 앞에 두고 이게 가능한지.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점검하고 있는데 원래는 2달 전에 마감을 하고 또 안 됐을 경우에 한 달 전까지 왜냐면 인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공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성안교회, 제주 성안교회에서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그 총회를 거기서 할 때 어느 노회가 풍조가 있었다가 그걸 화합하는 차원에서 늦게 그 총회 석상에서 이제 총대를 접수했는데 그러니까 그 노회는 화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의미에서 받아주자. 그래서 받았다는 선례는 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 동남노회는 분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선뜻 받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좀 위험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모르겠어요. 그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좀 해결이 되어서 총대가 선출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과 분위기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수노름을 가지고 총대를 선출하고 자기들의 사람들만 해서 이제 벌써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총회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좀 잘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갖고 온다고 덥석 받지 말고. 뭐 아직 그 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총회가 좀 신중하게 살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노회를 소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 총회에 있다. 그리고 절박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임원도 해야 되겠고 또 부서장도 해야 되는데 이 노회가 지금 분규에 휩쓸려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건 안달이 나죠, 안겨라 정말. 근데 그러려면 좀 바르게 노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 4월달에 모였을 적에 버릴 수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 어쨌든 사상 최고로 더운 날 이렇게 쉽지 않은 걸음들 해주시고 저희 이게 정말 저희들이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이번 노회 8월 7일 총회 재판국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재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총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말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애썼던 우리 교회장도 모시고 좀 편안하게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더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우리 동남노회 비대위가 정말 한국교회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화해하고 함께 좀 잘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 잘 기사로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